오늘 웨비나에서 SCIP 신고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사를 맡게 된 SCC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SCC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SCC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규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스킵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신 서비스 분야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스킵 신고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킵 신고 도입 목적과 제출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후 신고 서류 작성을 위해 SVHC 데이터 수집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된 자료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툴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스킵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이 스킵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에카 서브미션 포털에 제출하면 제출된 데이터는 스킵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스킵 데이터베이스는 신고 서류 제출자 외에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자나 최종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스킵 신고 제도는 당장 폐기물 처리자가 완제품 내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질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킵 신고 서류가 미비하게 작성되어 폐기물 처리자가 활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당국에 보고할 수 있고 이때 관할 당국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완제품에 대한 시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제출 데이터와 다르면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자국법이 시행이 되면요.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이제 SVHC가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 시장에서 SVHC가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스킵 제도 도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킵 신고는 총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제일 기본이 되는 완제품 내 SVHC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킵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와 첫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협회 회원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생산하는 완제품 내 SVHC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완제품 내 SVHC 데이터 확인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완제품 내 SVHC 데이터 수집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스킵 신고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정호 박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지만 저는 이 조립 완제품 정보와 고위험성 물질 정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립 완제품 정보는 단원의 이름에서처럼 조립 완제품에만 해당되고 단일 완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립 완제품과 완제품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발표하셨던 서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설명 없이 진행하고 뒷부분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완제품의 경우 조립 완제품과 연계된 완제품 정보에 대하여 해야 하며 조립 완제품에 연계된 완제품의 개수 정보도 입력을 해야 합니다. SVHC 물질 정보는 조립 완제품 혹은 완제품에 모두 해당되며 해당 완제품에 함유된 SVHC 물질과 그 농도 등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립 완제품 정보와 SVHC 물질 정보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은 유럽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분류된 완제품이 단일 제품인지, 조립 완제품인지 또는 해당 완제품에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이 들어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이후에 판매하는 자사 완제품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란 단일 완제품인지 조립 완제품인지
조립 완제품이라면 어떤 완제품들로 구성된 조립 완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정보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로 대부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셨으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SVHC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성이 높은 완제품의 성분 목록을 확인하여 SVHC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를 구비하셨다면 완제품 구성 성분 목록과 SVHC 위험성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갭을 해소하여 신고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이 유럽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에카에서 예를 든 자전거를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수입하시는 경우 유럽에서 자전거를 완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단일 완제품으로 구성된 조립 완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완제품의 정의를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얼마나 더 분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하나하나 분해하다 보면 이제 바퀴 고무, 핸들, 안장, 체인 등 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유럽에서 완제품은 그 자체로 기능과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바퀴 고무, 핸들, 안장, 체인이 완제품이 되고 자전거는 조립 완제품이 됩니다. 이렇게 조립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완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조립 완제품 구성란에 정보 기입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자전거 바퀴를 떠올리셨을 때 조립 완제품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일 완제품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네, 자전거 바퀴는 휠, 고무, 나사 등의 단일 완제품으로 구성된 조립 완제품입니다. 네, 설명이 편리하도록 이와 같이 예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휠도 조립 완제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정보 검토 방법은 완제품의 성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휠, 고무, 나사에 대한 성분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성분 검토는 해당 완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대 증명서나 성분 명세서, 제품의 분석 보고서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해당 완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공급사로부터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요청해서 해당 완제품에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혹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함량해야 되는 정보가 기재된 규제 준수 자가 선언서 형태로 데이터를 구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완제품 정보 검토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성분을 다 알고 있는지 또 보유하고 있는 성분 정보로 스킵 신고 작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SVHC 위험성 평가는 이제 완제품 내 SVHC가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는 물질의 재료로 1차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PVC 또는 고무를 생산하는 기업이 메탈만 생산하는 기업보다 SVHC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분류에서 SVHC를 포함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완제품이 민 자전거 바퀴 고무에 대한 이제 원자재 정보와 SVHC 목록을 비교하여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SVHC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 방법은 전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비하고 계시지 않으셨을 때 이제 1차 분류로 SVHC 포함 가능성이 높은 완제품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완제품 성분 자료 중 하나인 이제 공급사에서 받은 규제 준수 자가 선언문에는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SVHC 위험성 평가 결과 SVHC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데이터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사로부터 성분 정보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한다든지 자대증명서나 성분명세서 원료 보고서 중 신빙성이 가장 높은 자료로 완제품 내 SVHC 물질 포함 여부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데이터 갭 해소 단계에서 데이터 갭을 채우지 못하면 SVHC 검출 확인을 위한 시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구비하는 것이 더 어렵고 이제 입력은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다만 오늘 참석자분들은 유럽 화학물질 규제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에카에서 사용하는 서류 구비 툴인 유클리드 경험이 적어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클리드 작성 방법은 에카에서 발행한 유클리드 사용 지침서를 활용하시거나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클리드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클리드는 화학물질 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장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EU 리치 또는 BPR, 스킵 신고 등 유럽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대응 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고 서류는 유클리드 포맷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된 신고 서류는 에카 서브미션 포털에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클리드 포맷으로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은 유클리드를 사내 컴퓨터에 설치하시어 이제 입력 후 에카 서브미션 포털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컴퓨터에 설치하는 대신 유클리드 웹 버전인 유클리드 클라우드 온라인 툴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신 후 에카 서브미션 포털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투 시스템 서브미션은 제품별 성분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사 프로그램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자사 프로그램을 유클리드 포맷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투 시스템 방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에카 서브미션 포털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에서 신고 서류를 만들고 에카 서브미션 포털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에카의 기업 고유 계정 생성은 필수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유럽에 지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에카 계정 생성은 어렵지 않게 유럽 지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스킵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신고 서류에는 완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인지를 기입하는 안이 있는데요. 선택지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인지 혹은 유럽으로 수입된 완제품이자 유럽으로 수입된 완제품이 혼합된 경우인지 혹은 아예 데이터가 없는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는 신고 서류 점검 대상으로 지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EU 국가 제조자가 아무래도 유럽 제조자들에 비해 유럽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고 서류 점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폐기물 처리자와 관할 당국의 요청에 대비하여 완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구비하여 스킵 신고 서류 제출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완제품에 대한 정보와 스킵 신고 서류 내용이 일치해야 하고, 만일을 대비해 SVH 물질이 완제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킵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간소화 스킵 신고 제도입니다. 간소화 스킵 신고 제도는 유럽에 수입하는 수입사보다도 이제 수입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유럽 내 하위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 A에서 생산한 완제품 A1을 기업 A의 유럽 지사가 유럽에 들여오면 기업 A의 유럽 지사가 에카에 스킵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후 스킵 신고 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유럽 하위 사용자들이 구매한 완제품 A1을 에카에 신고할 때 기업 A의 유럽 지사의 스킵 신고 번호로 간편하게 스킵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기업 A도 유럽 하위 사용자들에게 완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스킵 신고 번호만으로 규제 이행 증빙이 가능하므로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시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위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소화 스킵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완제품 납품 시 빈번히 스킵 번호 공유 요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관할 당국에서 불시에 유럽 하위 사용자인 유통사 원의 완제품을 검사하였는데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SVGC 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유통사 1의 신고 번호로 기업 A가 최초 스킵 신고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당국의 페널티뿐만 아니라 공급사를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제 꼼꼼하게 스킵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킵 신고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오늘 웨비나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수집, 에카 아이디 생성, 스킵 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까지 저희 SCC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의 스킵 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